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9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3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을묘월 기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요.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기토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즉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그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원령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격국을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어저께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됩니다. 기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 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기토를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은 기토와 무토의 차이는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는 양토가 된다.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 성질 성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쌍둥이도 있잖아요. 똑같을 것 같지만 쌍둥이도 그 성질이 똑같지 않습니다. 뭐 생김새는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은 쌍둥이도 남녀 쌍둥이가 있고 또 아들 쌍둥이, 딸 쌍둥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성격이라든가 느끼는 감정이 태어나면 서로 각각 다른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토라고 하는 것도 그냥 토로 구하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양과 음으로 구분해 놓게 되면 양토하고 음토의 성질은 다르다. 자,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했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방대한 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항토인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아주 드넓은 광야의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토를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예요.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하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 같은 개념, 과수원 같은 개념, 또는 정원이죠. 정원 있는 집 좋죠.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더 작게 놓고 보게 되면은 분토라고도 하고, 분토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이제 재배하시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성격을 갖는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흙이 많이 쌓이다 보면 무거워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된다. 울체화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감목을 지용한다. 감목으로서 소토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가치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목을 있을 때는 또 나무만 있으면 안 되죠. 물을 줘야 되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주는 것이 무토로서의 가치 용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게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기토를 여러분께 설명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뭐 텃밭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묘월의 기토만큼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화초가 심어져 있다가 아니라 묘월 같은 경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묘월은 칠살이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저 칠살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목을 별도로 써야 되는 구간이 바로 이 묘월의 기토가 되겠고, 또 기토가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지만은 다시 감목을 쓸 수밖에 없는 때는 진술충미 월에 양간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도 감목으로서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묘월에는 감목을 취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원령 설명하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에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월지라고 하는 것은 연의 지지를 월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왕쇠와 한열의 중화되는 사주가 매우 좋은 사주고, 왕쇠와 한열의 중화가 잘 이루지 못한 사주는 썩 좋은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한열과 한열만 조우만 잘 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었고요. 왕세가 중화가 되면 큰 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절기를 보게 되면, 절기는 경칩과 개구리가 튀어난다라고 하는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춘분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경칩이 되어야지만 초춘인 인월에서 중춘인 묘월로 넘어오게 되고, 인묘진월은 모두 춘절이 되죠. 봄이라는 얘기고요. 따뜻한 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됩니다. 자,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화도 세력을 얻겠지만은,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왕한 반면에 기토는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월과 묘월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인월은 뭐냐면 그 본기가 간목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그 본기가 을목이 되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보면은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간목이 느끼는 기토가 느끼는 간목은 좋은 종자, 씨앗 있죠. 좋은 씨앗으로도 볼 수가 있고, 좋은 종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량의 나무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간목을 보면, 내 땅에, 내 텃밭에 아주 좋은 종자를 심었다, 종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묘월의 을목은 잡풀이에요. 잡초, 피라 그러죠. 피. 이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목이,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좋은 종묘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종묘는 없고 이상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잡초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잡초는 버리고 다시 좋은 우량의 종묘를 심어야 된다. 그게 바로 묘월에 기토가 간목을 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 묘월에 잡초는 버리고 간목으로서 기토의 간목을 좋은 종묘를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묘월에 기토 간목을 봤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물론 개수가 없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기토는 작은 전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수인 임수가 오게 되면은, 이거는 기토 타김이 아니라 사수 동류가 돼서 좋지 못하다. 사수 동류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 있는데 물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텃밭을 쓸고 내려가죠. 어떤 분들이 기토가 임수를 보면 무조건 기토 탁임만 논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토 탁임을 논할 때는 임수가 용신이거나 임수가 일간일 때 기토 탁임을 논하는 거다. 예를 들면 신금일간이 임수를 쓸 때는 도세주옥하기 위해서 임수를 쓰는데, 그때 기토가 있으면 기토 탁임이 되죠. 임수 용신이 탁해지는 것. 병화가 왕에서 임수를 쓸 때 수보양광을 위해서 임수를 쓰는데, 이때 기토가 있으면 기토 탁해지는 거죠. 이때도 기토 탁임이 되는데, 일간이 임수일 때도 무토로서 세방을 해야 되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이때도 기토 탁임이 됩니다. 근데 일간이 기토일 때는 이땐 기토 탁임을 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일간인데 임수가 탁해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어차피 기토에다 물 부으면은 그 물이 깨끗합니까? 흙에다 물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토 일간일 때 기토 탁임이 아니라 사수 동류가 되는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임수가 예를 들어서요, 임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왕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는 쓸 때는 개수를 위주로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사오미월에 기토가 태어나서 왕할 때 개수가 없을 때 뭘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적절하게 조절해서 쓰지 않으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사수 동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간목으로서 씨앗을 심고 개수로서 그 씨앗이 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천간에 병화가 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지지로 하다못해 사화라든가 또는
오화 등이 있어 주게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묘월의 기토가 계속 간목만 있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살중신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로 기토가 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라도 사후화를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요 월령, 월지의 묘목은 음목이 되죠. 음목.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묘목이 일간인 나를 극하게 되죠. 극아자라고, 극아자가 되는데, 이는 관성, 육신으로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정관과 편관 또는 편관은 평관 다시가 아니죠. 평관은 실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관칠살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기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월령이 묘월에 목이 제일 왕한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살중신경하다 또는 신약살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일간이 약해서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간목개수를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살중신경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놓고 봐야 된다. 이건 물론 무토 기토가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인성이 있으면 약한 일간을 칠살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살인 상생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화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간목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월간 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칠살이 본기 투출되어 있죠. 이거 원안적인 완전한 살중신경으로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일지의 묘목이 있고요, 연지의 묘목이 또 있고요, 여기에 개수가 있는데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개수가 기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보지만은, 일간 개수가 지지로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어저께 무인 같은 일주가 되면 일지인중 병화라도 있지만, 이거는 기토가 다 목이고 화도 암장된 화조차도 없죠. 암장된 토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완벽한 살중신경.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명, 종, 살, 격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 만약에 기명종살격이 되면 그래도 권력직에 종사하게 되고, 또는 집안이 권력직에 종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종살이 되지 않으면 살중신경하면 잔질지인이 된다, 이렇게 해요. 포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지인, 포병객은 뭐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맨날 아파요. 감기 걸리고, 감기 나았나 싶었더니 자빠져서 무릎 깨지고요, 무릎 나았나 싶었더니 또 열이 생기고요, 열이 나았나 싶었더니 또 손 베이고요, 뭐 딱 계속 이렇게 아프고 그래요. 왜냐면 이 칠살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 율, 이, 도, 덕, 그죠? 도덕, 남편, 그죠? 그 다음에 직장, 아주 좋은 것들만 이렇게 쓰게 되는데, 칠살이라고 하는 이 편관은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도적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관제, 구설 같은 개념이고, 심하면 송사 같은 것, 명예의 훼손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것을 칠살이 그러면 매우 나쁘냐? 칠살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질병을 고치는 사람, 조적을 막는 사람, 또 송사를 내가 재판을 하는 사람, 명예를 얻게 되는 거지만, 이 칠살을 못 써. 이렇게 되면은 내가 칠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내가 약하고 칠살이 왕한데 종격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좀 위태로운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겁도 많겠고, 눈을 보면 초롱초롱할 것 같지만 의외로 겉은 애가 세 보이는데 속은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의심도 많아지게 되고요. 의심이 많아지게 되면 의처증도 생기게 되고요. 의처증이 아니라 의부증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살이 많을 때는 반드시 키로수 늘리는 그런 살이 아니고, 이 칠살이 많게 되면 사람이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진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간목투출되어 있죠. 간목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떤 분들 또 이걸 또 관사론잡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건 살중신경 됐는데 관사론잡은 논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이제 기명, 종살, 격으로 보는 것이 이거는 타당하다. 이 목으로 종했죠. 목으로 칠살로 종했을 때는 병화 한 점 정도 있으면 더 국세가 좋아지는데,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으로 종하게 되면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겠고, 을축시가 되면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축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축에 통관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종격이 되지 않죠. 아까 말했던 그냥 살중신경한 사주의 포병객이 되는 그런 사주.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격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인성이 나를 생각하는데요.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양간이 무토 같으면은 종하지 않겠지만은, 음간은 기토 같은 경우는 종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는 임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걸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데, 내격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목화운으로 할 땐 수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격일 때 금수운으로 가면 이 사주는 뭡니까? 기토일간이 병화 딱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기토 자체가 진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의지력, 박약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다 남이 해줘야 되고,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빠가 해줘야 되고, 자꾸 나한테 의타심이라고 그럴까요? 의타심, 남한테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죠. 정묘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견겁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기토가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간목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진술충미월에 묘월이나 진술충미월에 무토 투출하면 간목 쓰지만은, 이렇게 살이 왕한데 무토는 기토 입장에서는 도움을 얻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화가 이 상태에서 한 점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화가 없는 것이 매우 단점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수운 가면은 좋으냐? 금수운 조우가 되지 않고요. 목화운으로 가야지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데, 목화운으로 가면 수가 좀 부족한 것이 좀, 그것도 단점 아닌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도 무진시와 마찬가지로 병인은 병화 여기에 의지하지만은, 이거는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역시나 살국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을까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없는 것 단점이 될 수가 있겠다.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가 5호에 뿌리를 두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목을 제해 줄 수 있는 금인데 상관이죠. 상관, 모양새는 상관으로 살을 제한다. 상관 제살인데, 이 상관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고, 신미시 미토는 목을 생하기가 미토는 잠깐만요. 이게 신미시죠. 신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미토죠. 기토가 미에 뿌리를 둬야 되는데, 묘미 한목이 되죠. 그러면 100% 기토가 미에 통과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미토가 많이 목으로 하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를 내기가 좀 어렵고요. 신금도 있지만은, 이 미토가 신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죠. 건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제해주는 건 좋지만, 역시나 신금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만약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 개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신계유시는 역시나 기토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는데 종격도 될 수가 없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진시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일간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무진기사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경호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진기사 경호시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을적시 같은 경우 안 좋고,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을해시도 좋지 못합니다. 을해시도.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더 볼까요? 을해시 같은 경우는 해묘 한목에 을목이 또 투출돼, 이거 살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종살격을 이루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격으로 머문다고 하면 매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